경상북도가 안동소주 등 전통주 산업화에 나섰습니다.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안동소주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가 쓰레기 등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계도 위주의 현장 활동은 단속 중심으로 강화합니다. 지역의 산불 예방 지역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기동 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골목상권 활력 지원 사업 대상지를 공모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있는 골목상권 중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 소위가 3월에 총 3차례 열립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 3월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안동소주 등 전통주 산업화에 나섰습니다.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안동소주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위스키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증류식 전통주의 본고장인 경상북도가 지역 전통주의 산업화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 위스키의 중심지인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이철우 도지사는 스카치 위스키의 세계화 전략을 안동소주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홍보입니다. 그리고 규모화, 우리보다 훨씬 큰 공장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규모화하고 우리가 홍보하는 데 지원해주고 또 세계인들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단지화를 만드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카치 위스키 협회와의 인력, 기술 교류 지원을 통해 안동 소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Our industry has been around for many years, and the first commercial records of Scotch whisky production were in 1494. So we're perhaps a little younger in some respects, but we very much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our colleagues in future. 안동 소주의 세계적 브랜드화 가능성을 확인한 경상북도는 안동시, 제조업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산업화 TF팀을 구성하고 대표 상품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또 전통주 제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안동 소주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북의 지난해 전통주 출고액은 143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 84억 원보다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쓰레기 등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로 판단하고 더 이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계도 중심에서 단속 중심으로 방향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235개 읍면 지역에 산불 예방 지역 책임관을 지정해 운용하고 산불 기동 단속반 38명이 주 1회 시군을 대상으로 기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주말까지 경북에서는 39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산림 197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대구시가 골목상권 활력 지원 사업 대상지를 공모합니다.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 사업은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을 선정해 특화 자원을 발굴하고 시설과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있는 골목상권 중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해 있고 법인 등의 단체로 조직화한 곳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의 개최 일정이 나왔습니다. 14일을 시작으로 3월에 3차례 회의가 열립니다. 이미 작년 그리고 2월 통과가 무산된 상황인 만큼 3월 통과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만큼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도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1차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는 이달 14일과 21일, 28일 등 모두 3차례 회의를 개최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은 14일 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소위 위원들 간의 이견 조율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후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지난달 16일 열렸던 교통소위에서의 쟁점은 최대 중량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의 길이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국비 지원 등 모두 11개 정도. 대구시는 지난달 소위 이후 정부 부처와 쟁점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견 조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 지원입니다. 두 번째가 예타 면제고 그거는 거의 기재부하고 합의 다 됐어요.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당대표 선출 전인 지난달 대구를 찾아 신공항 특별법의 3월 통과를 약속한 바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보태고 있습니다. 애초에 2022년 통과를 기대했던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하지만 해를 넘기고 2월 통과마저 무산된 만큼 3월 국회에서는 법 제정이 가능할지 대구 경북 시도민의 관심이 또다시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본 예산 대비 200억 이상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과 대구시 의회가 구속시의원 월정수당 제한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대구시가 수성알파시티 롯데몰 신속 추진 합의를 체결했다는 소식과 군의군 중학생들이 내년부터는 대구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는 소식도 살펴봅니다. 네, 무상급식 소식부터 살펴보죠. 대구시가 부담하던 무상급식 예산이 대폭 줄었다고요? 네, 9일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가 무상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만 40%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2,007억 원인데요. 인건비와 운영비 245억 원은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고 식품비 1,762억 원 중 40%를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나눠 부담합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구군이 5%가량을 부담한다면 대구시 부담은 616억 원 수준이 되는데요. 대구시가 올해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편성한 본 예산 834억 원보다 218억 원이 절감된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사업 예산 766억 원보다도 150억 원가량 줄게 됩니다. 교육청이 대구시 대신 부담하는 비용은 241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네, 구속시의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대구시의회가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전태선 의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구속의원 등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 제한 조례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논의 전이어서 전 의원이 구속된 상태에서 월정수당을 수령하는 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월정수당 약 340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 등 약 500만 원을 받아왔는데요. 관련 조례에 따르면 구금될 경우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지만 월정수당은 별도 지급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전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도 1,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속기간 월정수당 미지급 규정 마련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수성 알파시티 롯데몰 건립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2년째 터파기 공사 중이던 수성 알파시티 롯데 복합 쇼핑몰 공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10일 오전 롯데쇼핑,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과 수성 알파시티 내 롯데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일정과 이행 담보 조항이 담겼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쇼핑몰 공사를 2026년 6월까지 완료하고 같은 해 9월 말까지 영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 롯데쇼핑 측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업 추진 일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지연 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이행 담보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끝으로 군위군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내년엔 대구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내년부터 군위군 중학생은 대구시 관내 모든 고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대구 교육청이 공개한 학교급별 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면 군위군은 지리적 위치와 통학 여건을 감안해 대구 1학군으로 편입됩니다.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군위군 중학생은 대구 시내 추천 배정고를 포함한 모든 고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위고의 경우엔 선지원고로 지정하고 지역 우선 전형을 통해 군위군 출신 학생이 정원 70%까지 우선 진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구의 학군도 일부 조정이 되는데요. 유치원은 기존 20개 취학 권역에 군위군 8개 권역이 추가되고 중학교는 기존 13개 학교군 3개 중학구에서 군위군 입학 배정 권역 5개 중학구가 추가됩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고물가에 국민들이 안 입고 안 먹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매 판매액 지수를 보면 지난 1월 기준 103.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109.4와 비교하면 5.03% 하락한 수치입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개인, 소비용 상품을 판매하는 2,700개 기업의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로 대표적인 소비 지표로 활용되는데요. 특히 연말연시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의복 소매 판매는 7.6%가 떨어졌고 음식 소비도 9.6%나 하락했습니다. 안 먹고 안 입는 방식으로 소비 행태가 변하고 있는 거죠. 음식과 숙박업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 지수도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문가들은 먹는 데 쓰는 비용 전체가 줄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를 버티는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견딜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을 돌보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70대 어르신이 80대 어르신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친구처럼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벗을 넘어 인생의 벗이 된 어르신들을 소개합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도군 금천면 홀로 사는 어르신의 집에 오늘도 어김없이 말벗이 찾아왔습니다. 80대 어르신을 70대 어르신이 일주일에 3번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안부를 묻고 살림살이를 돕기도 하며 소소한 일상을 챙기고 있습니다. 최근 동네 이야기, 청도 지역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각박한 세상, 어르신은 몸과 마음이 힘들 때 건강을 챙기는 손길이 그저 고맙습니다. 내 몸 꿈질 때, 내 아플 때가 제일 필요하지. 이럴 때는 뭐 쌀 때는 뭐 서로 왔다 갔다가 놀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 아플 때가 제일 중요해. 뭐 먹을 것도 내 해다 주고 옷도 가리켜주고 그게 고마워요. 어르신을 돌보는 어르신은 벌써 4년째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감정을 알 정도로 서로 친숙해졌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같이 와가 대화도 하고 뭐 불편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조금 도와드리고 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또 저그 집에 가가지고 놀다가 뭐 또 뭐 별 음식이 아니라도 서로 둘이 논아 먹고 뭐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어르신이 어르신을 돕는 노인 공익 활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르신 195명이 참여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39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 노인을 찾아가 안부를 살피고 말벗이 되어주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안부 확인, 안전 점검, 말벗 등 다양한 서비스. 홀로 사는 어르신이 늘면서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시대, 세월을 함께하며 말벗을 넘어 인생의 벗으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